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 변수인 클래리티 법안의 현재 진행 상황과 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데이터와 팩트 중심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법안 소개가 아니라 지금 이 법안이 어떤 국면에 있는지, 어떤 쟁점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통과 여부에 따라 시장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전문가적 시각으로 짚어드릴게요. 일부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의 본질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공식 명칭은 디지털 자산시장 명확성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누적되어 온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혼선을 사전 분류 체계로 일거에 정리하려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연방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는 사후 집행 중심이었어요. 어떤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사전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은 위반이 발생한 이후에 집행을 통해 경계를 설정해왔습니다. 이 구조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을 막는 구조적 장벽이 됐어요. 연기금 보험사처럼 법적 의무와 수탁 책임을 지는 기관들은 법적 성격이 불명확한 자산에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와 거래소들이 상시적인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었어요. 언제 규제 당국이 자산의 성격을 다르게 해석하고 집행에 나설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됐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 패러다임을 사후 집행에서 사전 분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부에서는 법안의 핵심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투자계약 자산입니다. 특정 발행자나 재단의 통제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산으로 증권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공시 및 등록 규제를 받아요. 중앙화된 구조의 알트코인 상당수가 이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상 미국 시장 퇴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상품입니다. 탈중앙화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되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자산들도 탈중앙화 인증 절차를 통해 이 범주로 진입을 시도할 수 있어요. 탈중앙화 인증 절차란 발행자가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거버넌스 토큰 분배 개발 통제 측면에서 충분히 탈중앙화됐음을 증명하면 증권 분류에서 상품 분류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말합니다. 이 분류 체계가 확립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연기금과 보험사 같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단순히 살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관 자금 유입 사이클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3부에서는 현재 입법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법안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클래리티 법안은 지난해 7월 미국 하원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했습니다. 이후 상원으로 이송됐지만 핵심 쟁점으로 인해 상원에서 계류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상원은 부활절 휴회로 10일까지 회기가 중단돼 있습니다. 휴회가 종료되는 10일 이후부터 4월 중순에 상원은행위원회의 마크업 청문회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마크업 청문회는 위원회가 법안 조문을 직접 검토하면서 수정, 추가, 삭제안을 표결로 확정해 최종 위원회안으로 만드는 심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돼야 상원, 본회의 표결로 넘어갈 수 있어요. 현실적인 입법 경로는 이렇습니다. 4월 중순 마크업 청문회를 통과하고 2달에서 3달의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8월 의회 휴회 전 처리가 최대 목표예요. 8월을 놓치면 11월 중간선거 영향으로 입법 논의가 내년까지 밀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이 4월을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상원 의원들이 중간선거를 34달 앞두고는 연방 입법보다 지역 현안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4부에서는 법안의 핵심 쟁점을 심층 분석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쟁점은 스테이블 코인 이자 문제입니다. 이것이 법안이 상원에서 수개월째 표류한 근본 원인이에요.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이 스테이블 코인 잔고의 연 4~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은행업계는 이것이 은행 예금을 대규모로 이탈시키는 구조적 위협이라고 보고 있어요. 은행업계는 이 조항을 막기 위해
수백억 원 규모의 로비를 진행했고 암호화폐 기업들은 이에 맞서 수천억 원 규모의 정치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쟁점은 현재 사실상 합의 직전 단계에 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잔고의 은행 이자와 동일한 수준의 수익을 직접 지급하는 건 금지하되 중개자가 없는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은 예외로 분류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는 4월 1일 48시간 내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까지 했어요. 두 번째 쟁점은 관할권 충돌 문제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를 감독하는 상원은행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감독하는 상원농업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관할권을 놓고 직접 대립하고 있어요. 은행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증권거래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되면 투자자 보호가 약화된다고 주장하며 법안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탈중앙화 금융 규제 범위입니다.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을 어디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비지배적 개발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조항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네 번째 쟁점은 윤리조항과 지역은행 규제 완화, 부속 조항 문제입니다. 이 두 조항은 법안 범위를 확대하면서 심해 복잡도를 높이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부에서는 법안 통과 확률과 시나리오 분석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보는 통과 확률과 시나리오를 정리해드릴게요. 예측 플랫폼 기준으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현재 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이전 통과 확률은 47%, 8월 이전으로는 72%까지 전망치가 올라와 있어요. 리플 최고 경영자는 4월 말 통과 가능성을 최대 90%까지 언급했습니다. 통과 시나리오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관 자금의 구조적 유입입니다. 연기금, 보험사, 국부펀드 등 법적 수탁 의무를 지는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법적으로 직접 편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지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승인 이유와 맞먹거나 그것을 능가하는 기관 자금 유입 사이클을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승인 가속화입니다.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자산들이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경로를 통한 현물 상장 지수펀드 승인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해당 신청서를 제출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전통자산 토큰화의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입니다. 부동산, 채권, 펀드 같은 전통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하는 사업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미통과 시나리오도 짚어야 해요. 5월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간선거 영향으로 입법 논의가 내년까지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관 자금 유입이 더뎌지고 알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클래리티 법안 통과 지연 소식에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장 지수 펀드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6부에서는 암호화폐 시장별 수혜와 리스크 분석을 하겠습니다. 법안 통과 시 수혜와 리스크를 자산별로 분석해드릴게요. 수혜가 기대되는 자산부터요. 비트코인은 이미 디지털 상품으로 인식되는 흐름이 강한 상태라 법안 통과 시 연기금의 직접 편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일부 연기금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통해 간접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편입 비중은 여전히 낮습니다. 이 장벽이 제거되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글램스테르담 업그레이드와 맞물려 강력한 시너지가 기대돼요. 탈중앙화 인증을 통해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면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자금 유입이 추가로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리플은 오랫동안 이어온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면서 국경 간 결제 인프라로서의 기관 채택이 빨라질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리플 네트워크의 결합이 실물 금융 시스템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반대로 리스크가 커지는 자산도 있어요. 특정 발행자의 통제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중앙화된 알트코인들은 투자계약 자산으로 분류돼 증권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들은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업계에서 말하는 옥석 가리개 본격화입니다. 마무리에서는 이번 주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이번 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4월 10일 상원 부활절.
휴회 종료 이후 마크업 청문회. 일정 공식 확정 여부입니다. 일정이 발표되는 순간 시장은 즉각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자 업계와 은행권의 최종 합의. 공식 확인 여부입니다. 코인베이스와 은행업계의 합의가 공식화되면 법안 심의에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는 거예요. 세 번째, 민주당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 변화입니다. 이들의 반대가 어느 정도 해소되느냐가 마크업 청문회 통과의 관건이에요. 네 번째, 예측 플랫폼 통과. 확률 변동입니다. 현재 68% 수준인 연내 통과. 확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장 심리의 선행지표로 활용할 수 있어요. 클래리티 법안은 단순한 입법 이슈가 아닙니다. 이 법안 하나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 집행해서 사전 분류 체계로 전환하고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차금에 구조적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4월이 분수령입니다. 이코노 웨이브는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